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영기입니다. 지난번에 로스 노드 이야기 했었죠. 이번에는 이어서 서비스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로스 서비스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심플합니다. 서비스 서버한테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겁니다.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노드에게, 서비스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노드에게 또 다른 노드가, 이걸 이제 서비스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겁니다. 서비스 서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개념도로 여러분들이 보다 보니까, 아, 저게 뭐고 저게 뭐야. 이 감이 안 오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서버라고 하는 건 로봇이 있고,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 이게 서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컴퓨터가 전부 다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해서, 이 노드 하나하나를, 컴퓨터라고 이용을 해도 되고, 컴퓨터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 사실은 또 다른 관점으로는 하나의 컴퓨터 안에, 이러한 노드가 또 생성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컴퓨터 안에도. 예, 여러 개의 노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에 의하면은, 아무튼, 다른 컴퓨터가 됐던, 아니면 컴퓨터 안에 다른 노드가 됐던 클라이언트 노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버 노드에다가 리퀘스트, 뭔가를 요청을 하죠.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은, 리스판스, 답을 주는 거죠. 어떤 데이터든 어떤 액션이든, 여하튼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응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터틀십 노드를 실행하고요. 그리고 갈라텍 실행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터틀십 노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를 보려면 로스트 서비스 리스트를 하면 됩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해봤던 실습인데, 자, 노드 실습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터미네이터, 를 하나 켜고요. 그리고 우리는 바시 RC 안에 이 창이 열리자마자 험블이 액티베이트 되도록 다 해놨죠. 험블이 액티베이트 되도록 스크립트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로스트가 잘 연결이 돼 있냐, 활성화돼 있냐, 안 돼 있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액티베이트 시켰냐면 바시 RC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소스, 명령어는 소스였고 뒤에 그 루트, 셋업.바시 루트 있죠? 옵트, 뭐 로스, 험블 안에 셋업.바시 그 파일을 열도록 돼 있죠. 그 파일이 소스라는 명령어로 실행이 되면 액티베이트가 됩니다. 자동으로 다 돼 있는 상태고, 자, 여기서 키워서 로스2 이런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포틀 심 지금 방금 전에 TUR까지만 치고 탭 키를 눌러서 자동으로 완성됐죠. 그 다음에 터틀 탭 키 누르면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터틀 심이죠. 그래서 터틀 S 하고 탭 키를 누르면 자동 생성됩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몇 자만 치고 탭 해가지고 하고 또 몇 자 치고 탭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건 타이핑을 자동 완성시킬 수가 있죠. 훨씬 더 빠르죠. 오타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네, 이렇게 터틀심 지난주에 봤던 이 창이 열리고요. 자, 이 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금 터미널 창이 이제 비활성화돼 있죠. 뭔가 명령어를 칠 수 없죠. 스크립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창을 열어야겠죠. 어떻게 열었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터미네이터에 있는 기본 옵션이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스플릿 버티컬리로 해볼까요? 버티컬리 말고 허리전탈리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에 거는 이제 좀 끄집어 올려놓고 또 새로운 스크립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창을 또 하나 열었습니다. 열어서 네, 스피커 꺼주고요. 볼륨 줄여주고 여기서 로스 서비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죠. 서비스 리스트라고 하면 지금 요 활성화되어 있는 요 터틀심 패키지를 지금 실행을 시켰는데 이 패키지 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 리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서비스는 두 번째 주제였고 첫 번째 주제는 지금 노드죠. 노드도 어떤 노드가 있는지 우리가 열람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응용을 하면 이 명령어가 뭐가 돼야 될까요? 로스트 그렇죠. 노드 리스트 하면 되겠죠. 그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해보고 들어봅시다. 로스트 노드 리스트. 해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예. 노드 리스트 했더니만 터틀심이라고 하는 그 노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패키지를 실행시켰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서비스 또는 어떤 노드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우선은 상황 파악을 하려면 이런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로스트 노드 리스트라고 명령을 쳤었습니다. 다시 위로 올리면 땡땡 네, 이렇게 아마 이걸 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터틀심이라고 하는 노드가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잘 액티베이션 돼 있는 겁니다.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내가 요 서비스 터틀1의 텔레포트 앱솔루트 이 서비스에 집중하고 싶다. 이제 요거 이제 집중적으로 가볼게요. 지금 내가 동영상 편집을 이상하네. 왜 서비스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드도 뒤에 나올 것 같네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서비스하고 노드네요. 서비스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서비스 리스트 했더니만 이렇게 나왔는데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터틀1의 텔레포트 앱솔루트는 어떻게 써야 되지?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얘 데이터 타입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부터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서비스 리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죠. 로스트 서비스 리스트.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지금 이 동영상 예시에서는 이 여러 개의 서비스 중에서 텔레포트 앱솔루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 지금 이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써보고 싶은데 써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써보려면은 이게 타입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타입을 알아야지 인풋 값으로 그 원하는 타입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스트 서비스 타입한 다음에 해당 서비스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천천히 타이핑 해볼게요. 먼저 로스2 그 다음에 서비스 여기서도 서비스 할 때도 이제 다 안 치고 SE까지만 치고 한번 탭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R까지 치고 탭. 서비스 자동 완성됐죠? 한 다음에 이제 타입은 뭐 네 글자니까 그대로 치고 아까 전에 터틀심 이제 타입 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 명을 칠 건데 TUR까지만 하고 탭을 몇 번 반복적으로 누르면 안 되네요. 그러면 터틀 1이었죠? 터틀 1 하고 텔까지 하고 타이핑 안 되네요.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서비스 리스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터틀1의 텔레포트의 언더바 앱솔루트네요. 이거 보면서 쳐야겠네요. 그러면은 로스2 서비스고 그 다음에 타입을 알고 싶다. 타입 그 다음에 슬래시 터틀 이제 먹히네. 터틀1의 텔레포트의 앱솔루트니까 A. 이렇게 앱솔루트까지 왔습니다. 다 쳤어요. 위로 올릴까요? 이제 이렇게 올려서 봅시다. 그래서
탭을 잘 활용하면은 자동 완성하기가 편하다. 로스트 서비스의 타입을 알고 싶다. 근데 알고 싶고 그 서비스의 이름은 슬래시 터틀 1에 슬래시 텔레포트 언더바 앱솔루트까지 해서 엔터를 쳐봅니다. 쳐보면 결과물로 이게 나왔어요. 텔레포트 앱솔루트라고 하는 서비스의 타입은 터틀심 안에 SRV, 이 서비스의 약자겠죠. 서비스 폴더 안에 텔레포트 앱솔루트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타입으로 통용이 된다라고 지금 절대값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얘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냐. 네. 그래서 로스 투 서비스 타입하고 물어보는 거죠. 서비스 타입 명령어로 터틀본의 텔레포트 앱솔루트는 어떤 서비스 타입을 쓰고 있느냐, 데이터 타입을 쓰고 있느냐 물었더니 터틀심의 SRV 폴더에 있는 텔레포트 앱솔루트라는 걸 쓰고 있다라고 알게 된 거죠. 그건 어디서 보느냐? 구글에서 검색하면 요 소스 코드가 나와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처음이니까.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게 조금 밑에, 이게 좀 기네요. 기니까, 터틀심, 로스, 대충 키워드로 한번 찾아봅시다. 로스 슬래시 로스, 튜토리얼스 터틀심. 그러면은,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천천히 쳐볼게요. 로스 언더바 튜토리얼즈 슬래시 터틀심까지만 쳐서 아마 조회를 하면 아까 전에 봤던 해당 그 화면에 링크가 조회가 될 거예요. 로스 언더바 튜토리얼즈 슬래시 터틀심까지만 합니다. 치면 바로 나오죠?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GitHub인데 GitHub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GitHub 아는 사람 한 명. 없군요. 예. 자, 조금 GitHub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GitHub이라고 하는 건 이제 또 웹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런 개념입니다. 웹 클라우드예요. 웹 클라우드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웹 서비스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로봇 개발자인데 나만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이거를 그냥 내 노트북 안에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GitHub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나도 나의 프로그램을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전 1 코드 개발을 했어요. 올렸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소비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이런 게 좀 고쳐져야 된다. 다시 내가 수정을 하는 거죠. 내 컴퓨터에서 수정을 하면 그 버전 2가 자동으로 또 올라가고 내가 막 그래서 버전 1, 2, 3, 4까지 쫙 진행을 했는데 아차 버전 3 지금 내가 버전 한 5 정도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버전 2에 내가 구현을 했었는데 하면서 지금 현재 지워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버전 2로 다시 회귀해가지고 또 열람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어떤 프로그램 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런 GitHub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래밍 로봇 쪽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좀 진로를 결정하고 할 때 나중에 면접이나 아니면 현업에 가서도 GitHub을 모른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떠요. 폴더처럼 뜨죠 그냥. 폴더처럼 그냥 떠요. 이렇게 뜨고 밑에 보니까 터틀심이 있네요. 터틀심 클릭을 해보면 네 이렇게 쫙 뜹니다. 지금 보면 어떤 웹 브라우저처럼 뜨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내 컴퓨터에 어디엔가 시스템 어디엔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지금 외부로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아까 서비스였잖아요. SRV. 서비스를 클릭을 해보면, 예, 이렇게, 서비스 파일들이 보이죠. 보입니다. 실제로 이 파일들도 내 컴퓨터에 어드 디렉토리 안에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 로스 깔 때 자동으로 이것들이 다 같이 깔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요거죠. 텔레포트 앱솔루트 서비스. 이거 클릭을 한번 해보는 거죠. 클릭을 한번 해보면 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한번 보면은 좀 더 키워서 설명을 할까요? 보면은 네. 먼저 플롯 32x, 플롯 32y, 플롯 32 세타 있고 하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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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플로트요. 32비트요. 여러분들 C 배울 때 예. 이게 다 C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설명을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터틀심의 소스 코드 구경하러 가죠. 예, 여기입니다. 터틀심의 소스 코드를 좀 들여다보면 했던 것처럼 GitHub이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있네요. SRV라는 폴더가 있죠. SRV라는 폴더에 가면 아까 봤던 텔레포트 앱솔루트.srv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똑같죠? 모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3개 있고 대시가 3개 있고 끝났네요. 자, 요거 기억 꼭 해두세요. 이거 대시 아까 마지막에 네 번째 줄이 대시잖아요. 대시. 그러니까 빼기가 아니고 언더바라는 뜻인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할 때 자기가 쓰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야 돼요. 리퀘스트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응답을 줄 때도 역시 응답 주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의 타입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에서 인테저, A 이렇게 정의하듯이 자, 집중이 좀 잘 안 되니까 내가 구두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노드에서 서비스 클라이언트로 설정되어 있고 서비스 서버가 있는데 자, 뭐가 됐든 간에 각각의 노드에서 서비스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 리퀘스트에 맞는 리스판스를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일회성입니다. 우리 C 함수 기억나죠? 함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되죠? 함수 정의할 때 그 함수의 리턴에 해당하는 타입, 리턴에 해당하는 변수의 변수 종류를 먼저 해줘야 되죠. 인테자면은 자, int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함수명이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함수명을 세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그래서 입력에 해당하는 변수명과 그 변수 타입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플로트가 나왔으니까 플로트 32 x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 함수 내에서 여러 가지 계산식이나 모델이 코딩이 되고 마지막에 리턴 해서 어떤 의미의 값을 여기서 계산되어지는 어떤 변수명을 넣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R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R을 넘기면 되겠죠? 이 R의 변수 형태는 뭐가 되죠? 여기서 보면 이 R의 변수 형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인테저가 돼야 되죠. 여기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C 다 기억나죠? C 안 배운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배우고 올라올 수가 없는데? 1학년 때 안 배웠나요? 그러면 혼자서 독학해야 돼요. 기본적인 건. 이걸 아무리 기계공학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소양이 안 되면 나중에 여러 방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는 로봇공학이니까 이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로봇공학은 이거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연력학이든, 유체역학이든, 재료역학이든, 전부 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 시뮬레이터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양을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독학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함수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함수 처음 배우죠. 블랙박스잖아요. 이렇게 블랙박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가?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그림 기억나나요? 여기에 공 하나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뭔가가 튀어나온다. 이게 함수의 기본 정의잖아요. 맞죠? 그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하는 게 딱 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입력값이 들어가면은 아웃풋 값이 나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퀘스트, 입력에 해당되는 변수명과 변수 형태가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시 밑에는 리스판스, 리턴 값에 해당하는 변수명과 변수 형태가 정의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서비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로 나눠져 있으니까 리퀘스트 하는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리스폰스 하는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RV 파일은 다시 세 개를 연달아 적는 걸 구분자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게 리퀘스트 데이터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리스폰스 데이터입니다. 결국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이 서비스의 리퀘스트, 리스폰스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 그게 SRV 파일이고요. 그 SRV 파일을 우리가 서비스 데피니션, 서비스 정의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는 그 터틀 그 텔레포트 앱솔루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정의되어 있는 파일을 그냥 하면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습을 해서 그러니까 개발자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구분자 3개, 그러니까 다시 3개, 이걸 구분자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건 리퀘스트가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아까도 관찰했지만 터틀심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텔레포트 앱솔루트 데이터 타입은 리퀘스트 할 때 XY 세타를 요구합니다. XY 세타를 우리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리퀘스트 할 때 XY 세타 값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로. 그리고 리스폰스를 할 때 주는 데이터는 없네요. 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리스폰스 데이터 타입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리퀘스트 데이터 타입은 XY 세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C에서는 이 함수에서 리턴 값이 없으면 뭐가 되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죠? 그렇죠. 보이드를 집어넣죠. 보이드를 집어넣으면은 리턴을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함수의 리턴 값이 보이드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인터페이스 show 명령입니다. 인터페이스 show하고 아까 찾았던 터틀심 SRV의 텔레포트 앱솔루트를 지정을 하면 한번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show라고 하는 또 명령어를 쓰는데요. 자, 여기다가 로스2에 옆으로 좀 더 확장할까요?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서비스의 데피니션을 터미널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이제 이걸 쓰면 된다는 거죠. 서비스의 데피니션, 서비스의 정의가 뭔지. 그래서 인터페이스 show 이제 그 서비스 명을 치면 되는데 TOR 탭 그 다음에 SRV 그 다음에 텔레포트 앱솔루트. 여긴 저거네요. 폴더 위치네요. 그렇죠? 폴더 위치. 폴더 위치에서 심의 SRV 폴더 안에 요거 요 파일명이죠. 요거를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는 우리가 그 웹에서 그 깃허브에서 돼 있는 걸 찾아서 열어봤지만 지금 실제로 요거 보고 있는 거는 그 깃허브의 거를 연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 여기 위치에 저장돼 있는 그 SRV 파일을 직접 열어본 거죠.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걸 직접 열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보여야지 로스가 풀 패키지로 잘 깔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를 하려면 그 로스 버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지금 방금 한 바퀴 돌아봤는데 몇몇 친구들이 지금 약간 아직 이해를 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로스 버전. 아까 전에 동영상에는 갈라틱이라고 쳤는데 왜 갈라틱이라고 치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지금 험블 버전인 거예요. 험블 버전. 갈라틱은 그 이전 버전인 거죠. 그렇죠? 험블 버전이고. 그리고 이분이 갈라틱이라고 했을 때 갈라틱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는 우리 뭐였죠? 바시 RC 지난주에 다 했던 건데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지난주 수업을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바시 RC 파일 안에서 우리 얼라이어스를 했잖아요. 얼라이어스 해가지고 이분은 갈라틱 이퀄 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소스 블라블라블라 명령어를. 그렇죠? 우리는 뭐 험블 뭐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로스를 아까 전에 수업 초반에 말했다시피 로스트를 액티베이션 시키려면 뭐였죠? 소스 명령어 치고 로스가 깔려 있는 폴더에 옵트 로스 험블 거기 안에 있는 셋업.바시 요걸 실행시켜줘야 되죠. 근데 이거조차도 바시 RC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창 열 때마다 자동으로 로스를 액티베이션 시켜주죠. 그런 개념들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버전 문제 그리고 로스2 액티베이션 시키는 문제. 이 두 문제는 지난주 수업 시간 내용에 다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잘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면 아까 GitHub에서 들여다봤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XY 세타 리퀘스트 할 때 줘야 되고 그 다음 구분자 밑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리스폰스 할 때 주는 데이터는 없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실행합니다.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네, 글자 너무 키웠나? 자, 여기 그 중에서 나는 여기에 집중하고 싶다. 텔레포트 앱솔루트라는 거에 집중하고 싶다. 해서 봤더니 터틀심 SRV에 텔레포트 앱솔루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인터페이스 show 명령어로 TU 탭, S 탭, 그 다음에 대문자 D 탭, 대문자 A 탭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나온 거죠. 네. 얘가 만약 모바일 로봇이라면 머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머리가 바라보는 방향 X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직된 방향 Y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X에서 Y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 흔히들 CCW라고 하죠.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좀 되게 시뮬레이터이기도 하고 조악하긴 한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바일 로봇을 이제 운용을 하면 똑같습니다. 네. 그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모바일 로봇의 포즈 정보는 XY 세타만 있으면 되거든요. 로봇의 X 좌표의 좌표, Y 좌표, 그리고 로봇의 헤딩 앵글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세타는 X축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0이고요. 각도 0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오른손 법칙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오른손 법칙. X에서 Y로 감았을 때 이게 Z 방향이 되고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 되죠. 그래서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방향을 CCW라고 합니다. 카운터 클럭와이즈라고 하죠. 시계는 이쪽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거는 CW죠. 그렇죠? 클럭와이즈가 되는 거고 카운터는 반대란 뜻이니까 카운터 클럭와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플로트 32에 XY 세타 봤던 게 이걸 의미하는 거죠. XY 세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반시계 방향이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텔레포트 앱솔루트 데이터의 리퀘스트 영역 다시 텔레포트 앱솔루트 서비스 데피니션에서 텔레포트 앱솔루트에서 리퀘스트 하는 영역 빼기 위에 있던 것 그 아이가 XY 세타 3개가 있었잖아요. 그 XY 세타의 의미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을 보게 할 건가가 이 세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 세사. 네. 그리고 로보틱 프로그래밍 컴퓨터 랭귀지에서 로봇의 방향은 항상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예, 방향은 디그리와 라디안 두 개의 단위가 있는가 아시죠? 네. 자, 디그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도, 90도, 뭐 그걸 말하는 거고, 라디안 값은 뭡니까? 3.14, 1.57, 그렇죠? 6.18. 그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긴 하지만 환산을 하려면 디그리에다가 파이를 곱하고 18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라디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는 3.14죠? 3.14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상은 기본 단위계가 각도는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디안에 익숙치 않을 수 있죠. 라디안은 한 바퀴를 2파이로 보는 겁니다. 파이가 3.14, 159 어쩌고 저쩌고. 한 바퀴죠? 우리가 흔히 익숙한 디그리는 뭐죠? 한 바퀴를 360도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2파이와 360도는 같은 아이예요. 예. 같은 아이니까 2 떼고 360 떼면 180이죠. 그죠? 그래서 반 바퀴를 180도로 보는 거죠. 요거는 결국 의미상 1인 거죠. 예. 그래서 180분의 파이를 이용하면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혹은 라디안에다가 파이분의 180 곱하면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를 어떻게 리퀘스트 할 건가요? 자, 요거를 좀 해봅시다.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함수를 이제 실행시키는 건데, 이 서비스 서비스 기능을 실행시키는 게 뭐다? 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 부르는 거죠. 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콜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로스2, 그리고 서비스 할 거다. 콜을 할 거다. 뭘 콜 할 거냐? 서비스 종류를. 우리는 터틀1, 텔레포트, 앱솔루트. 요 서비스를 콜을 하는 겁니다. 콜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안에 이 타입이 XY 세타였잖아요. 자, XY 세타를 이와 같이 넣어주는데, 자, 이거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해를 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보면은, 자, 로스2. 이건 항상 우리가 로스에 해당되는 명령을 쓸 때, 그 다음에 서비스 명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콜 합니다. 자, 콜 하고, 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였죠? 서비스 종류. 그렇죠? 서비스, 그러니까 이름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뭘 콜 할 거냐.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이 타입에 해당되는 X, Y, 세타에 뭘 넣고 싶은지 이 구체적인 정보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 위치가 바로 요거죠. 요건데, 자, 요건 알겠는데, 그럼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2 넣고, 세타에다가는 1.57, 90도네요. 이렇게 넣으란데, 요거 앞에 있는 요거는 뭘까요? 요거. 터틀심,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타입의 형태죠. 타입의 형태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타입의 형태. 요 타입의 형태. 그러니까 요걸 넣고 있는데 요거의 타입의 그 변수 형태는 요거다. 요거다라고 지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뭐 C에서 이런 겁니다. 자, 인테자 x. 요거는 같은 거죠. 네, 같은 겁니다. 네, 요런 의미죠. 그래서 요게 좀 길지만은 저렇게 타이핑이 돼 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타이핑을 해봅시다. 로스2 서비스. 드디어 콜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자, 우선 서비스명 터틀1 텔레포트 앱솔루트 서비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터틀 그냥 바로 나오네요. 네, 탭 치니까 바로 쫙 뜨죠. 여기까지 앱솔루트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제 큰 따옴표, 네, 중괄로 x 콜론 한 칸 띄우고 2.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콜론 다음에 한 칸 띄우고 2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띄어쓰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y도 2. 그 다음에 세타는 1.57. 라디안입니다, 당연히. 내가 큰 따옴표. 엔터 치기 전에 저 창을 열어놓고 해야겠죠? 이 창 열어놓고 해야지 이놈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엔터 쳐볼게요. 네.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했네요. 엔터 쳤더니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은 2,2잖아요? 그러면 x가, 어떻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데가 5,5 정도 될 거예요. 5.5, 될 겁니다. 그래서 5.5인데, 여기서부터 2,2까지 갔고, 방향은 지금 거북이가 위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여기가 0도고, 여기가 1.57도. 57도가 아니라 1.5 라디안, 1.57 라디안이 되는 거죠.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뭐 C++ 코드로 해도 되고 파이썬으로 해도 되지만 지금은 개념을 익힌다는 차원에서 터미널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터미널에서 로스 서비스를 어떻게 리퀘스트 할 거냐? 리퀘스트는 명령의 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콜을 하면 돼요. 한 가지 응용을 해볼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있는 시뮬레이터 내에 있는 거북이를 움직였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로스로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놈을 이제 걷는 모드로 또는 이렇게 하죠. 지금 로봇의 카메라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측 상방향을 바라보게 제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서비스를 만들면 되겠죠. 그거를 만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서비스를 콜하면은 딱 이렇게 로봇이 제어가 되겠죠. 여기 있죠. 서비스 콜을 하면 일단은 서비스를 리퀘스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요거죠. 네, 터틀1의 텔레포트 앱솔루트. 요거는 이제 서비스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로스트 서비스 콜 명령으로 리퀘스트 하고 싶은 서비스 이름을 지정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비스가 사용하는 서비스 데피니션을 지정해야 됩니다. 요렇게. 서비스 그리고 난 다음에 리퀘스트 하려면 아까 봤잖아요. 리퀘스트 하려면 x, y 세타가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x 얼마, y 얼마, 세타 얼마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그렇게 하면 여기가 5.5쯤 되거든요. 여기 있던 아이가 갑자기 1,1 비치로 그리고 얼마나 보내죠? 1.57이면 90도쯤 됩니다. 180도가 3.14, 90도가 1.57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을 바라보게끔 딱 놓여지는 거죠. x라는 값이 2다를 알려주려면 이렇게 자, 여기까지.